오늘 상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코롱 티슈진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작년 11월 19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48,000에 비중이 25%입니다. 네, 오늘 상담해드릴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최근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에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가 혼입돼 있는 게 밝혀지면서 재검증 받기 위해서 유통과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현재 주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나눠볼까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네. 꿈이 아닌 현실이 어제 밤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만우절인데. 그러니까요. 차라리 상한가라고 얘기한 만우절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싶지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비중 꽤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대기업이고 시총이 좀 크니까 희망을 갖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내용은 뭐냐면은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결국은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기사 내용하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10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뭐 속보를 검색해봤지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고 일단 뭐냐면은 식품의약처가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에 대해서 제조와 이제 판매 중지 요청을 했고 31일 인보사 K에 대해 주성분 가운데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가 혼입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인보사 K가 주성분이 1핵하고 2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1핵은 동종 유래 연골 세포고 2핵은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 TGF 베타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 유래 연골 세포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2핵으로서 2핵의 허가 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 세포였지만 유통 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신장 세포주가 혼입된 연골 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그 신장세포라는 데에서 신장세포라는 데서 이제 TGF 베타1을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군고구마하고 김치를 세트로 파는데 네. 김치는 맞는데 군고구마를 구울 때 랩을 이렇게 싸서 굽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고구마만 싹 빼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랩이 같이 딸려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은박지가 같이 딸려서 와서 네. 그게 이제 혼입이 돼가지고 두 개를 약품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허가를 신청했던 그 약품의 성질하고 다르다는 게 애초에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세포 안에다가 그 세포를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배양을 했다가 이 겉껍질을 깨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겉껍질하고 혼입이 됐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허가를 받았던 이제 내용 그 뭐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상은 중지된 걸로 돼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3상은 중지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코롱 생명과학이 이 내용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 신청한 거랑 실제 이제 내용물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고 유통을 했다는 얘기는 아예 도덕성 문제까지도 그렇죠. 제시될 수 있거든요. 네, 큰 문제죠. 네,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코롱 티슈진이나 생명과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약품 자체가 인보사 자체가 예전에도 사실은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가격은 비싼데 실제로 효능보다는 진통제로서의 효능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나와가지고 주가다 좀 흔들거리게 했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인보사 물파스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물파스 역할밖에 못하는데 네. 몇백만 원씩 하다니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팩트는 여기까지인데 실제 예를 들어서 알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정말 나쁜 놈들이고 몰랐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미경이 좀 더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형을 샀더니 이제서야 보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약품 자체가 어느 정도의 효능을 미치는지 실제로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뽑아내는 체에서 거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바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식의 관점에 접근을 한다면은 현재 점하예요. 네. 현재 점하라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지금 기자회견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제 생각에 사실은 아까 그 간담회가 끝나면 간담회 할 때쯤에는 주가가 한번 하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한가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하한가 안 풀리고 있고 지금 티슈진 같은 경우는 290만 주가 지금 대기 물량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거래 네. 체결량이 글쎄 뭐 풀릴 19만 주니까 지금 뭐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풀리면 장 막판에서 풀리면은 제 생각에는 숨도 안 쉬고 도망 나와야 돼요. 만약에 풀려주면. 네네. 예를 들어서 내일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 때 대부분 인보사 이 뭐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샀는데 그게 지금 현실과 좀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일단은 도망가는 게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실제로도 효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잠깐 뭐 약품이 잠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실제로 이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다시 급등을 하면 그때 다시 사더라도 지금 시기는 만약에 하한가 풀리면 도망 나오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런 식이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네. 내일하고 모레 만약에 점화를 받거나 강하게 하방으로 찍히면은 반등을 할 한 번 정도는 줄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첫 번째 하한가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오시라는 거. 여기서 만약에 한 20%만 더 맞아도 예를 들어서 싸다고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점화를 지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손들도 못 털었어요. 이런 식이면은. 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신 자리는 사실 오히려 사신 자리는 이해가 돼요. 사신 자리가 11월 19일이면 요 앙대 앙봉에 들어가신 건데 차라리 이 자리는 매수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쌍바닥 찍고 이제부터 시세 불출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면 차 트렌드 라인 최소한 트렌드 라인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은 지켜주거나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가격대는 지켜줬어야 돼요. 이 정도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네. 만약에 여기서도 매도를 못하셨다면은 이제 또 얼마나 주식을 또 사랑하잖아요, 우리 또. 그럼 전저점 라인 대충 한 38,000원대까지는 보시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 흘러내릴 때까지 가면 계시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수급만 봐도 최근에 이 티슈진 보면은 요 며칠 상간에 3월 초입부터 해가지고 2월 3월 5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받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물론 장도 좀 안 좋긴 했지만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실 분들은 다 아셨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주 드리는 말씀 저는 제약바이오를 꿈과 희망을 잘 안 싣는 편이에요. 그냥 네.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편이고 제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임상 실험에 차림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작년부터 제약바이오가 끝물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북미 2차 북미 회담 끝나고 한 디프리 잘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식이면 디프리도 제대로 못 하고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한가 풀리면 결론은 오늘 만약에 하한가 풀리면 무조건 순단식으로 던지시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 모양이면 일단 홀딩을 하세요. 반등 줄 거거든요.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하한가가 오늘 안 풀리고 이 상태로 끝나면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네. 일단 어떤 형태가 됐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이렇게 뭐 얼마까지 부서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 추억의 네이처셀 6만 얼마 했던 게 네. 4,760원까지 갔어요. 주가라는 게 빠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바닥을 예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하고 물론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 완전히 뭐 대표부터 구속되고 지금 뭐 아주 소송 중인 거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코오롱 티슈진도 그러지 말라는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일단 결론은 오늘 하한가 풀리면 매도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랑 모레까지도 이 모양이면 반등 한번 주는 구간에서 네. 또한 매도를 치고 나오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